안녕하세요. 옥수수 치과 원장 이승호입니다. 원장님이 예. 생각하시는 임플란트 치과를 선택하는 팁을 알려주세요. 예, 사실 요즘 치과 치고 임플란트 시술 안 하는 치과는 없을 거예요. 그죠? 너무 많아요. 사실은 치과는 다 임플란트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임플란트 치료를 받으시려고 할 때 이제 어떤 치과를 선택을 해야 될까라고 만약에 제가 환자 입장에서 혹은 제 아내가 물론 임플란트 해야 된다면 물론 저한테 오겠죠. 하지만 제가 치과 의사가 아니고 제가 아내랑 어떤 치과를 선택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선택을 하면 좋을지 제가 좀 팁을 좀 말씀해 드리면 저는 이게 치과 의사가 된 지 이제 21년이 된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임플란트는 수술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이제 임플란트 나사를 이렇게 심어야 되니까 어떤 수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이런 수술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수술 경험이 많은 원장님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 수술하다 보면 환자분마다 뼈의 여건과 상태가 너무너무 다양하거든요. 그런 다양한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술 능력이 정말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뼈가 없다. 그럼 뼈가 없으면 그 자리에서 뼈를 이식을 한다든지 뼈 이식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뼈 이식된 뼈가 잘 이렇게 생착이 되도록 어떤 그런 기술이 또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험들, 그런 경험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요즘은 치과가 이렇게 생기고 나서 몇 년, 예를 들면 3년, 4년 있다가 치과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임플란트 한번 식립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유지 관리가 중요하고 오랫동안 이제 쓸 수 있는 거니까 너무 빨리 이렇게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치과, 금방 이렇게 생겼다가 없어지는 그런 치과를 가면 싸다고 무조건 그렇게 가면 나중에 유지 관리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치과는 잘 피해서 이제 하는 것이 좋겠고, 어쨌든 임플란트는 1년, 2년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잘 식립이 되면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20년 넘었거든요. 지금 제가 임플란트 해드리고 이때까지 이제 20년이 흘렀는데 그 계속 제가 이제 모니터 해드리고 관리를 하니까 그 정도로 계속 잘 오래 쓰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맛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치과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비용보다는 일단 원장님의 그런 시술 경험, 그 다음에 믿을 만한지 그게 정말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옥수수 치과는 이 자리에서만 몇 년을 했죠? 옥수수 치과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같은 자리에서 이제 하고 있고 이사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믿고 찾아오실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그렇게 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주 내원하셔야 될까요? 처음 이제 임플란트 하러 오시면 여러분 이렇게 임플란트 그냥 가까운 데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렇게만 판단하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내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원장님이 서울에 있든지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임플란트는 틀니라든지 신경치료보다도 오히려 내원 횟수가 더 적습니다. 왜냐하면 뼈에다가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 나사를 이렇게 식립을 하는 수술을 보통 이렇게 한번 오고 요즘은 임플란트 이런 표면 처리나 시술 기법들이 많이 발전해서 예전에는 이렇게 임플란트 이런 기둥들을 뼈에다가 이렇게 식립하고 나서 우리가 봉합을 하고 나서 나중에 치아 머리를 올리거나 할 때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이것도 올리고 이제 이런 시술을 다 나누어서 했는데 요즘은 표면 처리나 기술이 좋아져서 어떤 경우 치아 머리를 바로 이렇게 올리는 경우에 있어서는 시술 임플란트 식립하는 수술 한 번, 그 다음에 아래 턱뼈 같은 경우는 보통 1달 반에서 2달 정도 지나면 단단해지거든요. 그때 오시면 바로 모형 본을 뜰 수가 있어요. 임플란트 보철을 하기 위한 본을 뜨게 되는데 그렇게 본을 뜨고 그 다음 한 번 오시면 이제 이를 끼우게 되니까 내원 횟수가 굉장히 많이 걸리지가 않아요. 내원 횟수가 많이 필요가 없어요. 시술 한 번, 본 뜨는 거 한 번, 끼우는 거 한 번. 보통 이렇게 3번이 기준이 되는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시술하는 날 본을 뜨는 경우도 있습니다. 굉장히 고정력이 좋고 뼈 상태가 좋은 경우는 그날 바로 본을 뜨고 지방인 경우에는 1달 반 뒤에 이렇게 오시게 되면 그때 바로 이제 끼울 수도 있겠죠. 물론 위턱 같은 경우는 뼈가 좀 약해서 2달 하면 조금 약할 경우도 있지만 보통 2달에서 3달 정도 지나면 위에도 보철을 완성할 수가 있는데 내원 횟수 자체는 기본적으로 시술 한 번, 그다음 본 뜨는 거 한 번, 끼우는 거 한 번이 기본입니다. 물론 그 이유는 유지 관리하는 약속은 6개월에 한 번씩 와서 우리 유지 관리를 이제 받긴 하지만 어쨌든 치료받기 위해서 여러 번 내원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게 여러분 부담 갖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성분들 임플란트 치료 후에는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예, 임플란트는 사실은 물론 의사의 능력이나 시술 어떤 경험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임플란트의 수명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떤 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가 또 오랫동안 없다가 이가 생겼으니까 남자분들은 이제 그날 술 마시러 가요. 술 마시러 가서 이제 술을 마시면 술만 마시지 못하잖아요. 보통 뭘 같이 먹죠? 안주, 예, 안주 먹죠. 술 안주 보통 어떤 안주 시키나요? 오징어. 예. 뭐 두부 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제 오징어, 그 다음에 골뱅이, 땅콩, 이런 거잖아요. 딱딱하고 질긴 거. 그래서 또 임플란트를 해서 딱 이가 생기니까, 오랫동안 이가 없다가 갑자기 이가 생기니까 어떤 분들이 있냐면, 막 씹는 쾌감을 느끼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오징어를 막 질겅질겅 이렇게 씹어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임플란트에 좀 부담이 되겠죠. 과도한 힘을 갑자기 받으니까. 그죠? 그런 분들은 임플란트 수명이 어떨까요? 그렇게 길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자분들에 비해서. 여성분들에 비해서 남성분들이 좀 수명이 좀 짧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교합압도 세고, 씹는 힘도 세고, 뭐 먹는 게 질긴 거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은 그렇게 힘을 많이 받으니까 잇몸 뼈가 이렇게 흡수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지 관리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특히 남성분들 중에서 이렇게 흡연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흡연이 되게 이렇게 임플란트에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임플란트 시술할 때도 임플란트 성공률에 있어서도 흡연하는 분과 흡연하지 않는 분은 성공률이 확연하게 달라요. 흡연하는 분들은 임플란트 성공률이 그냥 흡연하지 않는 분들에 비해서 4배 정도 반대로 실패율이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흡연을 하잖아요. 니코틴, 담배 안에 니코틴이 있는데 연기 속에 이 니코틴은 혈관을 축소시키는 역할이 있어요. 니코틴은 혈관을 축소시켜요. 혈관을 축소시키니까 어떻게 돼요? 입안에 혈액 공급이 많이 돼야, 혈액순환이 잘 돼야 우리가 뼈나 잇몸이나 이런 것들이 염증도 빨리빨리 해소가 되고 정말 튼튼하게 되겠죠. 근데 흡연하는 분들은 이 혈액순환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잇몸이 허옇게 되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기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고 더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흡연 안 하는 분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흡연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번 기회에 흡연을 좀 끊자, 담배를 끊자, 혹은 담배를 피더라도 좀 줄이자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참 좋겠고요. 상대적으로 음주는 그렇게까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했지만 술안주, 질긴 거 막 그렇게 씹으면 그렇게 좋지는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관리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